최근에 엔비디아가 천안 패키징 공장에서 콜 테스트는 아니고요, 검사 같은 건데 여기에 합격점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삼성이 접했을 때는 할 줄 알았겠죠. AMD도 엔비디아도 원했고 칩을 이렇게 위로 쌓는 건데 아주 대단히 어렵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걸 개발하려면 이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곰곰이 따져봤을 텐데, 이 따져보는 과정에서 삼성의 덩치가 고려가 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서영민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큐를 내서 약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 현상을 주로 취재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큐 부서에 있지만 경제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뉴스들의 맥락을 파헤치거나 들여다보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제 직업에서 굉장한 의미를 찾고 있는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삼성에 관한 글을 쓰게 되셨나요? 삼성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2020년대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 현상에 대해서 쭉 흐름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거대한 세계 경제 변화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의 결과 많은 글을 쓰다가 첫 번째 책도 내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책도 그렇고 제 관심도 그렇고 경제 현상을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이 뉴스를 하나하나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말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맥락을 통해서 이해해 보는 그 즐거움에 제가 빠져 있었고, 제가 쓴 글을 독자분들이 반응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반응이 있었던 글 중에 하나가 삼성 GOS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삼성 GOS 사태라고 하면 다들 그냥 게임 하는데 약간 소프트웨어를 억눌러 가지고 그래서 좀 성능이 안 나오게 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사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건 표면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안에 삼성의 기술적인 위기가 또아리를 트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 안에 있는 AP 칩이 너무 발열이 문제가 돼서 소프트웨어 GOS로 제어를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칩이 문제겠죠. AP 칩. 퀄컴이 설계한 칩이지만 삼성의 파운드리가 만든 칩입니다. 그 말은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이 위기에 있다, 발열과 수율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2022년의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서 하드웨어는 삼성, 소프트웨어는 애플, 아니면 디자인은 애플, 이 정도로 생각하셨을 텐데 2022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그 외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모든 것이 애플이 압도적인 승리, 특히 하드웨어에서 삼성이 굉장히 많이 뒤처졌다는 게 충격적이었는데, 그 다양한 데이터로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스마트폰에도 위기가 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삼성의 엑시노스라는 자체 설계 칩은 아예 명암도 내지 못하게 된 상황. 삼성은 칩을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 회사였는데 그 모든 부문에서, 특히 파운드리라는 신성장 동력 3은 부분에서 굉장한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기사로 담았는데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공중파에서 아니면은 KBS라는 미디어에서 해준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하구나 하는 걸 생각했고, 그 뒤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삼성 뉴스, 조금 더 맥락을 펼쳐 보이는 삼성 뉴스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가 지난해 삼성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삼성이 굉장한 위기에 있다. 그 위기가 바운드리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그 외 다양한 부분에서 삼성이 영위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서 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이 기술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오너십의 위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지정학적인 위기가 아니고요. 삼성이 그저 단순하게 잘 못 만들고 있다,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 이야기를 지난해 한 뒤에 유튜브에 조회를 해보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출판사 속에서 이 책을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았고 여기에 지금 서 있게 됐네요. 이번 이재용 회장의 직접적인 위기에 대한 발언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현재 어떤 사건들 사이에서, 어떤 뉴스들 사이에서 그 발언이 나왔나를 보는 것도 흥미롭겠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인가? 이건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인가? 하는 질문. 또 다른 한편에는 1983년에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인가?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이 그런 종류의 기사를 써냈거든요. 이번에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뭐 절치부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크게 동의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고 나온 맥락도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에 나온 맥락을 한번 짚어보자면 지난해 내내 위기였어요. HBM을 만든다 통과한다 한다 했는데 못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천안 패키징 공장에서 콜테스트는 아니고요. 검사 같은 건데 여기에 삼성을 하러 왔다. 삼성 검사를 하러 왔고 여기서 합격점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뒤에 주주총회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주분들이 왜 우리 삼성이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무엇이 잘못이냐 캐물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원 교육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있었고 그 임원 교육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영상 메시지 안에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메시지 형태로 소개가 됐었죠. 그런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만납니다. 야당 대표 만난 뒤에는 주가가 6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6만 원 선 안팎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젠슨 황이 GTC에서 삼성 GDDR7 락스 최고 이런 사인을 또 하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을 받겠습니까? 삼성 HBM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즉답은 안 했지만 받게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이 뉴스가 쏟아지던 그 와중에서 딱 하나가 나왔던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삼성이 굉장한 위기였는데 희망적인 듯해 보이는 그런 확정된 것은 없는 이런 뉴스들의 와중에 그 발언이 나왔는데 과거는 어땠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비견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때도 위기고 삼성이 바뀌어야 되고 마누라 빼곤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93년은 삼성이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하던 해입니다. 잘 나가던 해라는 뜻입니다. 특히 1992년에 가장 빠른 D램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고 그 기술력을 그 이듬해 점유율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던 시기에 이건희 회장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선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우리가 앞으로 잘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D램은 아주 잘 나가던 때 했던 선언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지 한 6년쯤 지났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 회사가 이병철의 삼성이냐 이건희의 삼성이냐 할 때 이건희의 삼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언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해 초에 LA에 가서 미국 LA에 가서 베스트바이라는 우리나라 하이마트 같은 곳에 가서 왜 우리 제품은 우리 TV는 이렇게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있고 소니 건 앞에 있고 가격은 소니 게 훨씬 비싼데도 소니 게 훨씬 잘 나가고 우리 거는 싸구려 취급을 받고 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질타를 합니다. 임원들을 불러다가 그 뒤에 프랑크푸르트로 또 임원들을 불러서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질을 더 높여야 합니다.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입니다. 질을 품질 경영을 선언한 것. 근데 그 품질 경영 선언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고요.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전부터 이어진 해외 일정을 계속하면서 임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에 막 8시간, 10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질타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영상을 통해서 본부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삼성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채찍질한 1년의 과정입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1년의 과정. 그 안에 뭐 몇천 페이지가 되고 영상은 몇백 분이고 뭐 이런 얘기가 삼성 안에서는 다 공유가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이건희 회장의 입지를 완벽하게 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이 품질 경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나. 스마트폰, 당시로는 휴대전화의 팩스 이런 것들 다 구미공장 앞에 쌓아놓고 불질러 버립니다. 당신들 앞으로 이렇게 불량품 만들면 나 완전히 다 이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불량률이 10%나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불량률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룹을 다 잡아가면서 이건희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것은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D램에서 삼성이 올라가던 시기에 있었지만 분명히 이건희 회장이 그룹에서의 경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고 특히 D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서 삼성이 치고 나가게 되는 질로서 세계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어떤 무언가가 되고 그리고 1983년에 도쿄 선언 같은 경우 이병철 회장이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이 글을 중앙일보에 보내서 쉽게 한 일인데 이 글을 도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삼성반도체가 한국반도체라는 망해가던 회사를 인수했는데 별로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 그룹 안에서 애물단지였거든요. 여기 가면은 삼성 퇴사하고 그랬대요. 애물단지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접을 것이냐. 접는 게 아니고 앞으로 D램을 한다.
그전엔 디램을 안 했습니다. 디램이라는 게 당시 IT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칩이고 가장 부가가치가 많이 나는 칩이고 더 많은 회사들이 다 이 디램을 하려고 달라들던 때였는데 그 디램이라는 것을 우리도 하겠다. 우리처럼 당시에 한국은 첨단 기술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우리도 해보겠다. 삼성이 해보겠다라고 선언하고 도전한 겁니다.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과거의 도쿄 선언이나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이번 이재용 회장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룹 전체 사운을 걸고 어떤 과제를 제시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하라거나 이것을 못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인 뭔가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회의에서 자신이 했다고 여겨지는 발언, 특히 연초 발언으로 하려다가 웃겨뒀던 어떤 발언을 이번에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당시에는 못했는데 지금 왜 했을까?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던 시점에 조금 더 다잡는 정도의 의미, 이 정도밖에 없다.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제한된다라고 생각됩니다. HBM 시대는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죠. 삼성이 지금 어떤 칩을 만들고 있습니까? 가장 빠른 칩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일단 삼성이 여전히 점유율은 1위입니다. 지난해도 1위였고 올해도 아마도 1위일 것 같습니다. 메모리 3사 중에 1등이에요. 점유율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칩을 만드느냐, 가장 부가가치 높은 칩을 만드느냐라고 물으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자리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른 칩 HBM이죠. 여기에 있어서 삼성은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4 샘플을 엔비디아에 납품했는데 삼성은 못하고 있죠. 뒤처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칩을 만들기는 하지만 가장 좋고 빠른 칩은 못 만든다는 거. 이게 지금 삼성의 위치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HBM이라는 게 처음 주목을 받은 게 2023년 하반기입니다. 어쩌면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전문지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개발해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이 불투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잘 팔리는 라인들을 세워놓고 HBM을 만들려면 다른 지금 돌리던 라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할 만한 가치가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삼성이 잘할 거고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요. 라는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전 바로 여기에 삼성의 위기가 무엇인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영학자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크리스텐센의 파괴적 혁신 이론을 아는 경영학자라면 그래서 큰 기업이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HBM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길 좋아하는데 HBM은 불닭볶음면 같은 겁니다. 라면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드코어한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농심이라는 큰 회사에 40-50년 지켜온 라면 제국의 아상을 위협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식일 줄 알았는데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라면이라는 것의 독특한 가치를 극도로 매운맛, 그 매운맛을 챌린지하는 유튜브의 즐거움 이런 것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아시아에서 삼양라면이 나온 지 한 7-8년 만에 굉장한 인기를 끌더니 BTS라는 문화의 아이콘이 등장하면서 좀 더 빠르게 확산되더니 전 세계에서 한국에 이 독특한 라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먹어봤니? 불닭볶음면이라는 건데 겁나 매워. 이거 한번 먹어봤니? 하는 게 유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5천만 명이 먹는 줄 알았던 라면이라는 것이 80억 인구가 다 먹을 수 있고 80억 인구 중에 매우 극도로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먹어도 5천만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파괴적 혁신이란 이런 겁니다. 처음엔 이상한 불닭볶음면처럼 너무 맵고
너무 시장이 니치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충성 고객층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이미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삼성이 접했을 때는 할 줄 알았겠죠. AMD도 엔비디아도 원했고 원하는 거 칩을 이렇게 위로 쌓는 건데 아주 대단히 어렵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걸 개발하려면 까다로우니까 칩을 쌓는다는 것이 발열도 생각해야 되고 칩 다이도 커지고 그러니까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좀 이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곰곰이 따져봤을 텐데 이 따져보는 과정에서 삼성의 덩치가 고려가 됐을 겁니다. 당시 한 200조 안팎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HBM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장은 매우 작았을 거예요. 모바일에서도 서버에서도 안 쓰니까.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작은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라인을 세워야 되나? 우린 200조나 되는 매출이 있는 회사인데 이거 절대 1조까지 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회사 매출의 1%에 가깝게 되는 날도 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면 할수록 고객의 수요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지는 겁니다.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서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라는 회사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회사는 당시에 매출이 한 20조 몇 조일 때도 있었습니다. 10분의 1인 회사예요. 매출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10몇 조이던 매출 그 상황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HBM이 한 1조 정도의 매출이라면 우리가 한 20조 정도 매출인 회사라면 5%인데 지금 당장도 꽤 의미 있는 시장일 수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떤 세상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 세상이 오면 더 커질 수 있다면 우리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지난해 그랬습니다. 10% 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수익인데다가 매출도 많이 벌어지면 우리는 뭐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작은 회사와 큰 회사 입장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이 뒤처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워낙에 기존 시장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신으로부터 불닭볶음면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구조적으로 멀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그냥 뭐 별일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이고 삼성이 그때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넘도록 납품을 못해요. 아직도 퀄 테스트를 통과한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하반기 11월, 12월쯤에 자체 퀄을 완료했고 이듬해 지난해 1월에 퀄 테스트를 마쳐서 3월에 납품을 시작한 칩을 아직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 통과조차 못했습니다. 1년 반 정도 뒤진 거예요. 이게 HBM3E 8단의 이야기입니다. 12단도 지금 이제 올해 엔비디아 신제품에 들어가는 12단 이거 역시 삼성은 납품을 못하고 있죠. 당연하죠. 근데 작년부터 이미 SK하이닉스는 작년 여름부터 납품하고 있던 이 칩을 삼성은 올해 언제 납품하게 될지 사실은 기약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늦어도 올해 안에 납품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말은 올해도 엔비디아의 최신 칩세트 GPU B300 블랙웰 울트라에는 삼성의 HBM이 들어갈 확률은 낮다는 겁니다. 지난해 제품 B200 같은 제품 아니면 그 외 주변 제품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왜냐하면 올해는 12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퀄 테스트는 8단일 것이고 8단이 끝나야 12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뒤처진 상황이 됐다. 그 상황은 첫 번째 전략적 미스인데 이 전략적 미스가 실수가 아니고요. 삼성이라는 큰 기업은 구조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 기술적인 위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본다면 과연 HBM만의 위기일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지난해 2024년 10월에 전양현 부회장이 사과를 하죠. 본원적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기술에. 그 말은 D램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HBM3라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말하는 5세대 HBM 만드는 구성하는 8단으로 이렇게 쌓은 제품, 12단으로 쌓은 제품이 있는데 8단으로 쌓은 제품이 똑같이 3E 8단, SK하이닉스, 삼성 똑같은 3E라는 제품명을 달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는 D램의 세대가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5세대 HBM을 달고 있고요. 최신 HBM을 달고 있고 삼성은 4세대 HBM을 달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벽돌의 구성 자체가 다른 상황.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5세대 HBM으로는 만들 자신이 삼성은 없었거나 아니면 개발 시기상 만들 수 없었거나 설계 문제로 HBM용으로 전환할 수 없었거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삼성은 근본적으로 D램에서의 기술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파운드리 보지도 않았어요. 처음 얘기하는 얘기는 HBM이고 HBM 안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HBM이라는 건 D램을 여러 개를 쌓은 게 HBM 특수한 D램이 HBM이니까 이런 상황을 살펴본다면 지금의 삼성이 있게 한 것은 D램인데 이 D램에서 근원적인 기술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위기가 HBM 위기로 전이됐다.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보아도 하나는 큰 회사라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경제하고도 비슷하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워낙에 성숙해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사업을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거. 삼성도 HBM으로는 처음에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 합리적이지만 치명적인 판단이었던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